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0일입니다. 어제 이재명 씨가 페이스북에 쓴 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종의 이 도덕 강좌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 사람 중에서 나는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인군자든지 사기꾼입니다. 이재명은 이 글에서 요약을 하면은 내가 법이다, 내가 정의다, 내가 판사다 라고 선언한 꼴입니다. 아마 지난 한 70여 년의 한국 정치사에서 이 글은 최악의 문장입니다. 이 글은 동시에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찍겠느냐 안 찍겠느냐. 만약 이 글을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세계에 돌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이런 글을 쓰면은 그 사람은 다음날 당장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될 겁니다. 이 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법치 파괴, 인륜 파괴, 그리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니까 나는 문명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은 국민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투표를 통해서 보여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글은 역사적 자료입니다. 2021년 9월 9일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여론조사 1등 아니면 2등을 달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별력, 도덕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서 이거 길이길이 보존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도덕적 흠결은 위임받은 권한을 주권자를 위해서가 아닌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정치에 입문한 이래 단 한 번도 사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바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문장이 참 웃깁니다. 검경, 언론, 정치 권력 같은 기득권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사람의 머리에는 검찰과 경찰, 언론, 정부는 다 기득권이고 다 자신을 공격하니까 다 부도덕하다. 자신은 도덕적이고 자신을 법적으로 규제한 검경 다 부도덕한 존재다. 이건 완전히 이 좌익혁명가의 도덕관입니다. 기존 질서는 다 때려 엎어야 한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아마도 1960년대 문화대혁명,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89년 제가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며 경찰, 검찰, 기득권과 부딪히기 시작했고, 그들은 저희 정치 생명과 생계 수단까지 끌어놓기 위해 잔인하고 집요한 온갖 시도를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1989년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화 시대를 맞았습니다. 1987년 사실은 6.19 선언 이후인데, 그런데도 경찰, 검찰, 기득권이 자기를 짓밟았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그리고 자칭 인권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이가 인권 변호사입니까? 한반도에서 가장 인권 탄압을 많이 받고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해서 이재명이 단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에게 단 한마디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건대 탄압에도 살아남기 위해 부패지옥 청렴명생을 외치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처신했습니다. 여러분, 탄압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경찰, 검찰,
뒤에 나오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이 법원을 완전히 탄압기관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검찰, 어떤 경찰, 어떤 법원이 되겠습니까? 토건 마피아들과 파크뷰 특혜 분양 용도 변경 저지 전쟁을 했다가 전쟁을 합니다. 아니 투쟁이라고 하면 또 그렇지만 전쟁을 했다. 전쟁이란 말을 여기에 쓰면 되겠습니까?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혁명이라고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이런 과장된 용어를 쓰는 사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한 톨의 흠결도 없다, 전쟁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매일매일 국민들이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병원이 아마 10,000원이 될 겁니다. 방송 PD의 검사 사칭을 도와주었다는 해괴한 전과가 생겼고, 아니 검사 사칭을 도와줘가지고 그리고 그와 연관돼가지고 무고죄, 그러니까 공직자 사칭 무고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걸 해괴한 전과로 한 거 보니까 판사들을 해괴한 존재로 모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겁니다. 공공병원 설립운동 나섰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배되었고, 아니 공공병원 설립운동하면 하지 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공무원들을 괴롭힙니까? 청소 노동자들에게 가로 청소 위탁했다고 종북의 자금줄로 몰려 서울지검에 공개 소환되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에게 가로 청소 위탁을 하더라도 법에 맞게 해야지, 법에 맞지 않으니까 지금에 공개 소환된 거지. 아니 지사를 마음대로 부릅니까? 검찰이? 남들은 선거 명함을 지하철역 구내에서 주어도 선관위 경고감이었지만은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 입구에서 명함 준 저는 정식 기소로 벌금 50만 원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관위까지 또 규탄하네요. 자, 경찰, 검찰, 선관위, 법원, 기득권 세력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현재 베스트 컨트리 15등에 올라 있습니다. 그 15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문명 파괴의 제1항목이 법치 파괴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파괴, 그 다음에 과학 파괴죠.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민족과 국가보다도 문명과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 국가는 없었지만은 문명은 발전했어요.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문명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마 제게 단 한 톨의 먼지나 단돈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단 한 톨의 먼지나 단돈 1원의 부정부패도 없는 사람이, 아니 70억 인간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 석가모니, 부처, 공작업입니다. 이 정도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대한민국 정치검사들. 그런 정치검사들이라 하지 말고 단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한번 배워보라 이겁니다. 정치검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 전체를 정치꾼으로 만들지 말고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되어봐야죠. 그걸 못하죠. 명예훼손 딱 들어오니까. 이재명에게 없는 죄 만들려고 엉뚱한 사람에게 없는 죄 만들어 씌운 이재명 먼지떨이 표적 수사, 이런 수사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이재명 먼지떨이 표적 수사라는 게 있었느냐 이겁니다. 선동 방송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게 있었을 줄은 모르지만은 실제 하느냐 이겁니다. 이재명 약점을 잡기 위해서 먼지떨이 수사를 했으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대리인인 정치인의 도덕성은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비리나 부정부패처럼
사적 목적으로 남용했느냐로 판단됩니다. 정치인의 도덕성 좋아하시네요. 정치인의 도덕성이 무슨 이게 기준이 됩니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적법이냐 불법이냐가 문제지, 도덕성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객관성이 없어요. 법에 맞는 행동을 하면은 그게 공직자의 도덕입니다. 그런데 이 자는, 이재명이라는 자는 정과 사범인데 그 하나하나가 다 악질적인 겁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검사사칭 공범이 아무나 되는 겁니까? 무고가 아무나 하는 짓입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아무나 하는 겁니까? 음주운전을 아무나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알며, 지금까지 선거 보면은 주권자를 완전히 개돼지로 취급하겠다는 선언이 다름 아닌데, 말은 주권자를 두려워한답니다. 청렴한 정치를 해나간답니다. 가장 부패한 인간이 청렴한 정치를 한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수천억을 예산을 써가지고 경기도민에게만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자가 청렴한 정치를 한답니다. 수천억, 그 사실 뇌물 아닙니까? 최악의 인성입니다. 최악의 인성.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은 국민을 심판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이재명 수준이냐 아니냐를 결판 짓는 날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